일본의 2등, 3등 자동차 회사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하나의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두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 조만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본격적인 합병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 3월에 전기차와 차량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협업을 한다고 발표했었고 8월에는 포괄적 업무 제휴를 통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함께 쓰기로 한 것처럼 두 회사의 관계는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아예 합병까지 해버린다는 소식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꽤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혼다와 닛산이 왜 합병을 하는지, 현대차 그룹과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와 삼성의 협력 소식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금융, 테크 투자, 저와 함께 쉽게 공부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혼다와 닛산이 왜 합병을 하게 됐는가 살펴보면 결국 중국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BYD를 필두로 한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저가 공세로 이 자동차 시장까지 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테슬라나 BYD처럼 처음부터 전기차 회사로 출발했던 회사들과는 다르게 혼다, 닛산 이런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돈이 되고 있던 내연기관은 줄이고 돈이 안 되는 전기차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딜레마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닛산, 혼다 말고도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BMW와 손을 잡고 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투자를 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올해 정의선 회장이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나 메리바라 GM 회장과 만나서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BYD발 지각 변동이 시작되면서 전통 카메이커들의 합종 연행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에 닛산과 혼다의 합병은 닛산이 혼다를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느낌인데요. 닛산은 원래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라 해서 프랑스의 르노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르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국 기업인 혼다와 손을 잡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르노와 닛산은 서로의 지분 15%를 갖고 있는 혈맹 관계인데 르노가 직접 보유한 닛산의 지분과 프랑스 신탁 회사에 맡기고 있는 지분까지 고려하면 르노는 닛산 지분의 대략 36%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거든요. 그런데 르노 역시도 요즘 상황이 엄청 안 좋아서 이번 기회에 닛산 지분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르노가 보유한 지분은 닛산이나 닛산이 지정한 제3자에게 1순위로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닛산, 혼다 아니면 닛산과 혼다의 합작법인에서 이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라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거든요. 일본의 4등 자동차 업체인 미쓰비시도 여기에 같이 묶여 있는데 존재감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닛산, 혼다, 미쓰비시까지 일본의 2등, 3등, 4등 자동차 업체가 한 가족이 되면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도 결국 도요타와 나머지 기업들로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닛산과 혼다의 합병이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현대차 그룹은 얼마 전에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3위에 안착했는데 닛산, 혼다, 미쓰비시가 하나로 합치게 되면 단숨에 3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은 다시 4위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 두 회사가 합친다고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두 회사가 뭉친 것이기 때문에 합병하고 나서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닛산은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이긴 했지만 현재 경쟁력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나마 혼다가 하이브리드 쪽에서 기술력은 괜찮은데 전기차나 자율주행 쪽에서는 별로 시너지가 날 만한 게 없고 공동 몰락할 것이다. 이런 매우 비관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 역시도 빠르게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지금의 좋은 분위기만 잘 이끌어간다 하면 도요타에 이어서 2위 자리까지도 다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전통 완성차 업체는 폭스바겐과 GM이라는 유럽차와 미국차가 지고 도요타와 현대차라는 일본차와 한국차가 시장을 장악하는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테슬라와 BYD의 전기차 침투가 가장 큰 시장 변수가 되겠죠. 한편 현대차 그룹에서 바로 얼마 전에 반도체 전략실을 해체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AVP 본부로 이관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위해서 2년 전에 조직을 신설했고 작년에는 반도체 전략팀을 반도체 전략실로 격상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반도체 내재화에 진심이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해체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반도체 내재화를 포기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대차의 반도체 전략이 변화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전략실 인원들이 이동하는 AVP 본부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이나 차량 소프트웨어 R&D를 담당하는 조직인데, 이쪽으로 사람들을 배치한다는 건 뒤에서 전략만 짜지 말고 앞에서 현장을 보고 와라, 이런 느낌인 것이죠. 아무래도 전략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R&D 팀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전략실에 있던 인원들을 아예 비즈니스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니네도 같이 싸워라, 이런 의도로 조직 개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 파운더리 5나노 공정에서 생산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물론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TSMC 팹이 요즘 워낙 비싸기도 하고,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대차마저 삼성 파운더리를 패싱하고 TSMC 파운더리로 가면 그림이 되게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인 것만 고려하면 당연히 TSMC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고객사 중 하나인 현대차마저도 이 삼성 파운더리를 포기했다 하면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삼성과 현대가 협력하도록 물밑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부쩍 가까워지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현대차 레이싱 행사에 이재용 회장이 참석해서 정의선 회장과 함께 지켜보기도 했고요. 예전에 자동차와 반도체로 얼굴을 붉혔던 이 삼성과 현대도 이제는 오너 3세 시대가 되면서 과거의 앙금은 털고 미래의 성장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들이 협력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줬다. 그런데 과연 이 실무진 레벨에서도 제대로 된 협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회사들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또 쉽지 않은 도전 과제가 될 텐데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삼성과 현대가 대한민국에서도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보여주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